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 산업에서 가장 돈이 오래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술이 늘어날수록 치료가 반복될수록 장비 사용량과 소모품, 유지 서비스까지 함께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의료기기 유통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 단위 병원 네트워크와 영업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의료 로봇과 신약 플랫폼이라는 성장축을 동시에 준비해온 회사입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사용될수록 매출이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병원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구조.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단기 실적보다 어떤 구조 위에 올라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의료 로봇을 중심으로 한 반복 수익 모델, 그리고 실제 현장 적용을 전제로 한 사업 확장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앞단에서 가져가고 있는 기업. 오늘의 종목은 WSI입니다. WSI 자회사 이지메디봇은 세계 최초 산부인과 수술 어시스트 로봇 유봇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인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봇의 핵심은 기존 수술 로봇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며 함께 쓰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미 다빈치 로봇이 들어와 있는 병원일수록 추가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장비 경쟁이 아니라 병원 수익 구조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WSI를 단순한 테마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의료기기, 유통을 통해 전국 단위 영업망과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고 이 구조 위에 의료 로봇과 신약 플랫폼이 얹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 이야기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현재 실적 위에 성장이 더해지는 구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WSI를 의료 AI 로봇과 의료기기 유통을 동시에 가진 이중 성장 구조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로봇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산업입니다. 병원이 한번 도입하면 쉽게 바꾸지 않고 사용 빈도가 늘수록 수익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비만 치료, 재활, 최소 침습 시술을 지나 최근에는 우주 환경에서의 인체 유지와 치료까지 의료 로봇 기술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반복해서 다룰 수 있느냐입니다. WSI는 의료기기 유통으로 현금을 만들고 의료 로봇으로 미래를 여는 구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 시장에 관심이 폭발하지 않았을 때 차분하게 구조를 봐야 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먼저 의료 로봇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의료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다빈치 수술 로봇 떠올리실 겁니다. 수천억짜리 장비, 대형 대학병원에만 있고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의사 교육도 몇 년씩 해야 하는 장비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쓸 수 있는 병원이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은 대형 병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중소병원, 전문병원, 산부인과에서도 매일같이 수술은 이루어집니다. 이 병원들은 수술 로봇이 필요는 한데 살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회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WSI의 자회사 이지메디봇입니다. 이지메디봇이 만든 제품은 유봇이라는 수술 보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기존 수술 로봇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사 옆에 서서 의사의 손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궁근종 수술을 보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수술 건수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의사의 손이 많이 가고 집중력과 체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유봇은 수술 중에 기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시야를 유지해주고 의사의 손 떨림과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의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술 방식을 배워야 하는 장비가 아니라 지금 하던 수술을 훨씬 편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수술 로봇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가격에 보조 장비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입니다. 이러면은 보급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게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WSI가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기술보다 특허가 먼저입니다. 특히 미국 특허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기준입니다.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는 건 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를 염두에 둔 단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이 부분을 크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 시장 이야기입니다. 요즘 위고비 이야기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죠?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이 비만 치료제 하나로 전 세계 비만 치료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 시장 규모는 이미 수백조 원에 달하고 있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도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주사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극도로 꺼린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작용 이슈까지. 즉, 시장은 크지만 진입을 포기한 잠재 수요층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WSI의 또 다른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가 등장합니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현재 먹는 비만 치료제, 즉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단순히 위고비를 따라 만드는 Me2 제품이 아니라 기존 위고비의 특허 구조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처방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곧 성공할 경우 기존 주사제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사 때문에 비만 치료를 포기했던 사람들, 부작용과 지속 투여에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까지 새로운 수요로 다시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임상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결과가 나온 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움직입니다. 기술의 방향성,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게 된다면? 이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순간 주가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비만 치료 시장이 주사에서 먹는 약으로 확장되는 순간 그 변화의 한 축에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서 있을 수 있는지 이 지점을 지금부터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갑자기 우주로 넘어갑니다. WSI의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최근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우주의학 탑재체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하던 회사가 갑자기 우주?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이 흐름 알고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가장 극단적인 실험 환경입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몸이 지상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빠르게 감소하고 뼈는 칼슘을 잃으며 급격히 약해집니다. 심혈관계와 장기 기능, 심지어 세포 대사 방식까지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우주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노화, 근감소증, 골다공증, 대사 질환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얻는 생체 데이터는 지상에서는 수년, 수십 년이 걸려야 관찰할 수 있는 질병 진행 과정을 단기간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실험 환경으로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우주의학이 미래 의료와 신약 개발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사, ESA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우주 환경에서의 생체 반응 데이터를 신약 후보 물질 검증과 질병 메커니즘 연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참여하는 우주의학 탑재체 개발 역시 단순한 상징적 협약이 아닙니다. 우주 환경에서 인체 세포, 조직, 대사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해 실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비만, 근육 감소, 대사 질환, 노화 관련 치료제, 연구로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비만 치료제 개발과 우주의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인체 메커니즘을 더 빠르고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축인 셈입니다. WSI는 이 우주의학 흐름에 아직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이른 단계부터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실적이 찍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지금 돈을 버는 기업보다 5년 뒤 산업의 방향에 먼저 올라탄 기업을 먼저 평가해 왔습니다. 비만 치료에서 인체 대사 연구, 그리고 우주의학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WSI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데 왜 주가는 아직 조용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WSI는 의료로봇, 비만 치료제, 우주의학이라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축을 한 회사 안에 동시에 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초반에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한 줄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야? 라는 질문에 명확한 키워드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그리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관망 구간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명확한 실적 성장 스토리나 단일 테마의 강한 재료가 아직 한 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WSI 주가 흐름을 보면은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전형적인 저평가 구간에서의 횡보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 가장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해하기 쉬운 회사부터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였구나라는 순간이 오면 재평가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의료로봇은 고령화와 병원 자동화, 비만 치료제는 글로벌 헬스케어 메가 트렌드, 우주의학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미래 옵션입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제대로 된 밸류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축이라도 임상 진전, 기술 검증, 추가 협약 혹은 시장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뉴스로 정리되는 순간 잡주처럼 보이던 종목이 미래 의료 플랫폼 기업으로 재분류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계단식으로 재평가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붙고 왜 오르는지 설명하는 기사들이 뒤늦게 따라붙는 구조죠. WSI는 나중에 뉴스로 시끄러워진 다음에 보면은 이미 늦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 조용할 때 구조부터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WSI는 지금 당장 숫자가 폭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분기 실적 하나로 주가가 급등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의료 산업의 흐름나는 점입니다. 의료 로봇은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병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급이 시작된 기술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DIC를 더 이상 단순 자동차 부품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어지는 산업 흐름 속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은 단기 트레이딩보다 중기 구조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테슬라 로봇 양산 뉴스였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확장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나 AI보다 정확하게 힘을 전달하는 감속기와 구동계입니다. DIC는 테슬라 전기차 감속기 공급 이력, 이 V와 로봇의 공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동 기술, 그리고 실제 양산 경험까지 동시에 갖춘 드문 기업입니다. 이 5가지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DIC는 로봇 테마에 올라탄 회사가 아니라 로봇이 양산 단계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떠들 때 따라가는 대상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흐름을 점검하고 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공간을 하나 열어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정 종목을 무작정 추천하거나 단기 매매를 유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예로 삼아 반도체, 로봇 AI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왜 기업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어떤 기업들이 산업 구조 안으로 편입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공간입니다. 개별 종목의 단기 성과보다 이 기업이 현재 산업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구조 변화가 이어질 경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폼만 작성하시면 되고, 이번에도 100명 선착순으로만 진행합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정보의 정확도와 정리 깊이가 떨어지고 결국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속도보다 정리를, 의견보다 구조를 우선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종목을 포함해 해당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팍프로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기업들이 조용히 언급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구조 중심으로 함께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필요한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보는데 이 공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은 단기 수익을 약속하거나 과장된 기대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아직 시장이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우린 PTS처럼 아직 이름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이 흐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믿기 어렵다면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최근 포메타를 기준으로 DIC, WSI, 제형 솔루텍까지 하나씩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걸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종목을 먼저 맞췄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야기했고 그 구조 위에서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을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종목 하나가 아니라 왜 이 기업이 이 시점에 거론되는지, 어떤 산업 흐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가지고 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조용히 들어오셔서 이 흐름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공략주와 장시작 전 관심 종목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